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군사를 빼겠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공공기관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새로 등록된 공공기관이요. 41개나 됩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기능이 중복이 됐거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웃는 건가요? 불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투자금이 아니라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소송 건수가 벌써 400건을 넘었고요. 금액도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요. 증권사 간에 법으로 싸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이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증권사의 일자리와 영업점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공적연금으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과 개인의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늘리겠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투자도 더 늘린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과연 우리의 노후가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위험해지는 걸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늘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서울 석촌동에서 발견됐던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 부실 때문이라고 오늘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지난주 금요기획에서 짚어봤듯이 보강과 후속 조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근데 롯데 측이 자신의 싱크홀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석 전으로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 롯데도 다 잘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보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 만들어지는 구글 캠퍼스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캠퍼스라고 하면은요,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전용 공간인데요. 구글이 돈을 댑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연결을 해주고 기술 인프라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IT 창업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얘기입니다. 구글 캠퍼스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부는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권영주의 카 좋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지수가 신고가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또 역시 또 후장 들어서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는 소폭 상승한 2075.76포인트, 플러스 0.8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0.24, 플러스 3.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 1164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443억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전부 매수를 해주면서 그 매물들을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 누적 선물도 지난번에 상당히 좀 많이 매도가 나와서 시장에서 많이 불안해했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9월 만기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선물 매도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 오늘도 좀 선물 쪽에서 많이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은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좀 위쪽 방향을 잡고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황 기사들 보니까 제목이 다 그냥 수급을 재료로 써놓은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재료는 없었나요?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평온합니다. 평온. 특별히 예. 악재도 없고 특별히 호재도 없고
그저 뭐 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유럽의 양적 완화 기대감 네. 이런 부분을 빌미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뭐 M&A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별로 등락이 좀 있고 네.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고 있거든요. 제약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M&A 이슈 이런 부분들이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특별히 악재가 없어서 최근처럼 좀 평온한 그런 시장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네. 장중에 이렇게 특별히 부각되는 악재를 좀 최근에는 좀 발견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네요. 좋다고도 볼 수 네. 있지만 또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좀 불안하기도 하죠. 이렇게 조용하면 예. 좀 뭔가 좀 수상한데 뭐 이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고 네. 항상 좀 조용하다 보면 뭔가 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예. 종목들이 수급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월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좀 월말에 따른 그런 뭐 항상 말씀하시는 뭐 월말 효과 이런 네.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꼼짝도 안 하던 좀 삼성그룹주들이 좀 많이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예. 반대로 그다음 좀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었던 내수 섹터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 퇴직연금요, 그 네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네, 네. 증권업종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나요? 오늘은 또 반대로 빠졌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투자에 제한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증권업도 좀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그동안 좀 단기간에 또 다시 반등을 강하게 했고 네. 전 고점에 좀 가면서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소폭이지만 좀 조정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큰 조정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일시적인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IT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네, 그래서 뭐 6조 언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없다 보면은 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기대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네. 뭐 조금만 좋은 점이 나오면 그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박스 하단권에서 주가가 뭐 저가를 갱신한 이후에 반등이 오늘 소폭 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빠졌었던 코스닥의 납폭가대 뭐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좀 종목별로는 약간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역시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대한 좀 부담이 매물 효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네. 어제까지는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역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막 요동쳐도 걱정이고 잠잠해도 걱정이고 그렇네요.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중국 내수 쪽 네. 관련되었던 소비 관련주에 좀 몰렸던 그런 분위기가 또 약간 지금은 약간 좀 썰물처럼 알겠습니다. 빠지면서 예.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종목군들로 일정 부분 좀 이동한 흐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네. 종목별로는 더 많이 커져서 알겠습니다. 지수만 보고 투자하시기는 네.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잘 짚어주십시오. 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판과 관련된 불평등 계약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들 책 구름빵이었는데. 네네, 예. 맞습니다. 이 구름빵이라는 그림책 아마 이제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렇죠. 그림책이죠. 50만 권이 팔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만 50만 권이 팔린 게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네. 뮤지컬도 있었고 그렇죠. 소위 2차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구름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총 4,4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네요. 네, 이거를 그 구름빵을 쓴 작가가 이 백희나라는 여자 작가분인데 4,400억 부가가치를 올린 이 원작자인 백희나 씨가 받은 수입은 1,850만 원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판업계의 관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처음 이제 저작권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책 부분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2차 저작권 콘텐츠, 그러니까 뭐 이걸 토대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건 다 그냥 출판사한테 줘버린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런 관행처럼 거군요. 그렇게 예. 이제 출판업계에서 되어 왔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 매절이라는 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한테 출판사가 일정 금액만 지불을 하면은 네. 이 저작물 이용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수익들, 장래의 수익들은 모두 출판사가 갖게 되는, 그리고 그렇군요. 저작자한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계약 형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로 번 돈, 뭐 애니메이션으로 번 돈 이런 거는 이런 쪽의 저작권은 한 푼도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출판사만 재미받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관행이 했냐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할 때 무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로서는 처음에 이제 계약 맺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음에는 이제 감지덕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걸 가지고 뭘 2차, 3차 저작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도 못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출판업계의 뭐 노예 계약이다, 갑을 계약이다, 이제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공정위는 그 전집이라든가 단행본 분야의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이 불공정 약관 조항들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이라든가 네. 저작물의 2차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는 조항,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에 출판권자한테 동의를 뭐 반드시 얻도록 한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이렇게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 번에 영원히 출판사한테 넘기도록 하는 그런 약관, 네. 이런 것을 없애고 이걸 이제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고 별도의 이제 특약 형태로 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에 있었던 불평등 조항을 이제 바로잡는 그렇게 이제 약관을 이제 고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이 특히 이제 저작권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관행 상당 부분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고쳐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경징계가 내려졌죠? 경징계가 내려졌었는데, 이번엔 네. 국민은행에 대한 기관 경고가 있었군요. 예, 이건 좀 조금 다른 건인데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국민은행 주택 채권 횡령 사고 건하고, 네. 국민은행의 일본 지점에서 어떤 발생했던 부실건 두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금융감독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네. 주택 채권 횡령 사고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들하고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위조 채권을 만들어서 무려 1265회에 걸쳐서 11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주택기금부의 직원들이 3년 8개월 동안 실물 채권 없이 주택 채권을 2,400매 정도를 네. 현금으로 바꾸는 실물도 대단한데요? 없는데, 네. 그래서 88억 원을 지금 횡령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에 공모했던 몇몇 그 지점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억대 또 금품을 받고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는 5천억 원대 부당 대출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금품 리베이트도 있었고 네. 차명 송금도 있었고 뭐 환치기 수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불법 비위행위가 있었는데 본점에서 전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기관 경고가 내렸는데 이 아무튼 국민은행 건은 지금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전산기 예. 조작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정보 유출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징계가 끝나지 않은 건데 일단 문제가 됐던 그 지주사 이명록 회장하고 은행의 이건우 행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네. 어제였나요? 또 이 은행장이 그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 직원들을 또 검찰에 고발하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네요. 국민은행이. 예. 이렇게 지도부가 계속 징계에 휘말리고 금감원 검사도 계속 징계도 계속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은행의 영업력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큰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이 개별 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네. 국내 최대 은행인데 예. 영업력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수지 저희가 막 계속 무슨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예, 해야겠네요. 거의 사상 최대치에 또 근접하는, 네.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79억 1천만 달러고요. 네. 6월이 79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달러 정도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네네. 80억 달러에 가까운 한 달에 그렇군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이 470억 달러, 이 예. 속도로 가면 한 800억 달러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과잉 흑자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의 영향을 또 줄 수 환율도 영향이 있고, 이것이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거 흑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문제. 적자도 문제지만 네. 또 과도한 흑자도 항상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주는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부나 통화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괜찮다가 입장이죠. 그렇죠. 흑자 많이 나는 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것이 어쨌든 환율에 분명히 부담이 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돈이 네. 내수로 흘러가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수출 호조, 내수 부진의 이 양극화 구조가 계속 간다라는 게 사실은 더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낼 수 있는 혹은 잘 돌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석천동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이 오늘 발표가 됐죠. 삼성물산이 담당을 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공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도 지난주에 짚어봤듯이요. 이게 사실 후속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될 텐데 이 조사 결과에 한숨 돌린 측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입니다. 그동안에는 제2롯데월드 때문에 이 싱크홀이나 동공이 생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결과 때문에 제2롯데월드는 조기 개장을 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안전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인데요. 2부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연남동에 5년 동안 운동화 빨래방을 하고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죠. 시간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해줬고 과거에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건 대부분 젊은 층이에요. 남녀노소 운동화를 신어요. 신발을 빨 일이 많이 생기죠. 제일 힘든 게 운동화 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때도 안 가고. 근데 한번 맡겨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자꾸 하는 거예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다르죠, 이 자체가. 우리가 빠는 거하고 세탁소에서 빠는 거하고 다르죠. 별로 없어요. 휴가철에 다 휴가 떠나서 한산해요. 봄과 그래 좀 바쁘고. 학교 다녀서 운동화를 혼자 집에서 빨기도 좀 힘들고 해서 이제 운동화 빨래방에 맡기면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4,000원에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아줌마 아저씨도 친절해서 그래서 빨래방에 맡기고 있어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경제였습니다.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운동화 빨래방에 다녀왔는데 지금 학생 목소리가 굉장히 밝네요. 자기가 빨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맡기면은 깨끗하게 빨아주신다라고 하는데 저도 운동화 좀 빨게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는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깔아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트위터 있습니다. YTN_이코노미가 주소고요. 웹사이트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서울 석촌동에서 발견됐던 싱크홀과 동공,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원인이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공사 부실 때문이었다라고 서울시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한숨 돌린 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석촌동 싱크홀 사태의 주범이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롯데그룹인데요. 이번 서울시 발표로 인해서 추석 전후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개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장동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시가 이 석촌동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을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최근에 그 석촌 지하차도 동공 등 이제 그 일대에서 발견된 도로 함몰에 대해서 이 서울시 표현인데요. 네. 도로 함몰에 대해서 그 주 원인이 지하철 9호선 실드공법에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를 담당한 측은 삼성물산이었으니까 삼성물산이 뭐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전문가들 모시고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네네. 이 삼성물산의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그때 나왔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요. 제2롯데월드 공사가 원래는 싱크홀의 주범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확실한지, 삼성만 잘못하고 롯데는 혐의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예, 우선 지금 이번 서울시 조사는 사실 최근에 그 석촌 지하차도 주변에 이제 싱크홀이 발견되면서 네. 저희는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로 함몰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예.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 함몰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석촌동 특히 잠실 일대 전체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부분 전체에 대한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님 그러면은 싱크홀과 도로 함몰을 다른 단어로 정의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뭐 서울시에서 개념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 함몰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 몇 개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나요? 서울시가 조사한 거는?
지금 최근에 발견된 7개 정도를 꼽고 있고요. 네. 그럼 참여연대 간사님께서 보시는 싱크홀의 개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건가요? 예, 지역에서 특히 뭐 최근에 언론들에서 다룬 사례들도 좀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위시장이나 이런 데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있고, 예, 이것을 송파구청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도로 복구, 도로에 이제 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것으로 취급해서 급하게 사실은 복구하는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은 롯데는 그러면 혐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가 충분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뭐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하수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가 사실은 롯데건설 쪽, 지금 이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 롯데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들이 정확한 정보인지 사실은 그걸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하수 유출이나 또 그 지하수 유출로 인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이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 물이 스며들어서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싹 없어지고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었던 이 지하철 9호선 때문이다라는 얘기 쪽으로 좀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롯데는 가만히 있네요. 예, 뭐 롯데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한 조사 자체가 롯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연결시켜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서울시가 표현하는 도로 함몰 현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사한 문제 조사했다는 측면이 좀 있고요. 저희 뭐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싱크홀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 잠실일 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주민들이 어쨌든 계속 그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형태의 싱크홀, 뭐 싱크홀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거나 도로가 균열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의 전부다라고 규정하는 발표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생긴 여러 이제 공공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그게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에 생기는 균열은 뭐 싱크홀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조금 더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싱크홀 조사단장으로 계신 박창근 교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싱크홀이라는 게 그전에 전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일종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여연대도 참여를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열었다고 들었어요. 주민들은 어떤 입장이시던가요? 일단 주민들은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개돼 있거나 이제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답답함이 사실은 불안감으로 확장되고 공포로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그런 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이제 싱크홀 조사단장이기도 하셨던 박창근 교수님도 참여를 하셨었는데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투명한 행정만이 사실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은 사실은 교통 문제도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1롯데월드가 조기 개장에만 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박창근 교수님도 뭐 이쪽 직접 확인하셨었고요. 그때 나와서 얘기하시기로는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도 이 롯데월드가 이런 그 싱크홀의 원인인지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저희 입장도 사실은 그런 뭐 서울시 차원 혹은 네. 정부 차원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제1롯데월드에서도 뭐 그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일단은 조기 개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냥 제1롯데월드가 무리하게 이제 자신들의 영업 위해서 개장만 하고 개장에만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이것에 네.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문이 열린다면 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좀 무리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근 교수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네네네. 어제 공청회에서도 이 막연한 불안감을 이해는 하지만 네. 기초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네. 뭐 고층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그러면 안전한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뭐 저희도 박창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정하게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초가 제대로 돼 있거나 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2009년에 롯데 측에서 했던 환경영향평가와 지금 다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수 유출과 관련해 석촌호수 수위 문제도 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제 그 지방과 관련되는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네. 한 100여 톤 정도의 물이 하루에 유출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금 발표되는 자료, 그러니까 네. 롯데 측에서 밝히고 뭐 송파구청에서 밝힌 자료로만 보면 450톤 이상이 하루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공사의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조사들과 네.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이 다르다는 건 어쨌든 지금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더 불안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참여연대 측에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롯데의 자세는 어떤 건가요? 일단 지금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네. 여전히 주민들이 교통 문제는 사실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사실은 잠실 그 일대가 굉장히 주말 되면은 거의 복잡하죠. 주차장을 방불케 예.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아마 교통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최혜균 교수님이 같이 저희 공청회에 오셨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 롯데 측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뭔가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통 혼잡을 막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계획을? 올림픽 도로 쪽 이제 지하차도 하나 아니면 탄현로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나 이런 것들을 뭐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롯데 측에서도 뭐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듣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 사실은 해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좀 의구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될 것이냐 이미 사실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워낙 네. 심각한 지역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롯데 측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건물을 높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사실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네. 새누리당의 이혜훈 예비후보께서 제안하셨던 지금 수준에서 그냥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그런 안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롯데는 지금 신격호 회장도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걸 보니까 조기 개장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지금 최근 언론 보도들에서도 조기 개장을 서울시가 허가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기 개장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어쨌든 조기 개장이 주민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계속 안긴 상황에서 조기 개장이 된다는 게 주민들이 그걸 용인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 개장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장이 된다면 또 그 이후에 다른 대응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으로서는 일단 롯데 제1롯데보다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거의 결정판에 가까운 작품이었어서 그거와 관련되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을 할 것이고 계속 이루어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층부 이제 조기 개장하고 나도 위에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사실은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입장을 밝히고 좀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허가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의 안전성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불과 5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조종사들이 많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높은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가 있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짚지 못한 문제들도 계속 좀 짚어나가는 그런 활동을 전개할 예정. 롯데 용역을 맡겼다는 그 결과도 좀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동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 감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네요. 가실 수는 있으세요? 글쎄, 이왕 늦은 건 가을이나 겨울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그러면 이런 휴가철의 여행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하시면서 좀 아쉬우셨겠어요?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사실 트렌드로 보면 사실 혼자 가는 여행은 여름보다 가을, 겨울을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그 분석들의 그 기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행에 대한 분석을 트렌드로 보기 위해서 일단 기간을 5년하고 1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보려고 그렇게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그리고 이제 같이 가시는 이제 동반자 가 이제 가족이냐, 커플이냐, 친구냐, 혼자냐 그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봤고 또 이제 목적 외에도 이제 장소가 어딘지 그 다음에 여행 기간 그리고 이제 숙소 이렇게 각각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과거 5년 동안의 여행은 어땠어요? 가족 측면에서는 이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커플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변치 않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 같은 목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맞는 이제 친구랑 간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가 이제 5년 동안의 그 트렌드였어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데 아까 드네요. 이제 뒤에 1년 말씀드리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변화를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 장소나 기간이 지난 5년간 어땠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장소가 저도 이제 조금 다르게 보여져서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해외보다도 이제 국내로 선호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많이 가신 것 같고 커플은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휴양지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그러니까 뭔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장소가 목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의 분석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소에 가고 싶은 곳,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고 싶거나 보고 싶은 곳으로 이제 장소를 정했고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은 아무래도 혼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여럿이 같이 가기 어렵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곳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어디죠, 그런 데가? 기간으로만 보면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3일을 잘 안 넘더라고요. 2, 3일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지 안 싸우거든요. 그래,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일부터는 이제 싸움이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플은 예상한 대로 기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역시 커플은 기간 상관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친구는 당일치기거나 아니면 길게 가거나. 오히려 2박 3일 이런 건 아니고요. 친구랑은 아예 당일날 가거나 아니면 아예 길게 가거나로 나왔고 혼자는 5년 동안 분석으로는 장기간 가는 걸로.
예, 아예 맞습니다. 그냥 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장기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뭐 한 달 정도 붙여서 가는 예. 경우도 있고 요새는 또 이렇게 휴가를 붙여서 2주 이상은 또 많이들 직장에서 가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날 것 같고요. 그 숙박 같은 경우는 5년이나 1년 동안에 그 차이는 없었는데 숙박은 이제 가족은 호텔이나 리조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플 친구 이제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저렴한 네. 쪽으로 많이 목적이 그 숙박 시설이 숙박이.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예요? 네, 1년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뭔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시간 외에도 네. 거기서 뭘 남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뭘 남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셜이 가면서 소셜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사진을 남기거나 예. 그리고 이제 커플도 이제 추억을 남기는 쪽 그리고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목적이 명확해진 게 먹는 거냐 보는 거냐.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군요. 이제 남겨서 오는 여행을 네. 그런 목표 달성을 아예 정하고 네.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은 과거 5년에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래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빅데이터상에? 뭔가 이제 장소 선정을 할 때도 네. 이곳에 가면 이제 혼자 오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여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만나자.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올라오는 걸로 이제 지금 분석이 됐었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장소에서도 같이 그 숙박에서도 나오는 게 네. 기존에 이제 저렴한 곳만 찾다가 이제 혼자 가는 여행에서는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또 어떻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네. 게스트하우스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나 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가는 여행에서도 저렴한 거 플러스 이제 예쁜. 왜냐하면 사진이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도 이제 그 예쁜 게 남아줘야 되기 예. 때문에 커플이나 친구다 5년하고 달리 1년 분석에서는 그런 네. 어떤 예쁜이라는 게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 1년간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들을 나타내는 키워드 이런 거는 어떤 걸로 나타나나요? 변화에 대한 키워드들은요. 네. 일단 그 여행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 가는 여행은 이제 조금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가족 여행은 이제 2박 3일 정도 이제 당일치기 여행은 이제 친구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1년 동안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간의 이제 장기간 여행 비중은 줄어든 대신에 이제 가족끼리 여행이나 이제 나 홀로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여행 그 키워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겨울이나 가을 네. 여기에는 이제 혼자 가는 여행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고 이제 휴가 기간 외에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배제하고 자기가 이제 가는 여행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여행지가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여행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장소 부분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대상에 대한 경우는 이제 친구랑 같이 가는 경우에는 그 5년이나 1년이나 네. 1위가 똑같았어요.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부산이요. 네. 이 친구랑은 부산을 꼭 가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평균에서 벗어나야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과거 5년에서는 그 서울이나 강원도를 가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를 지금 가시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커플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이나 또 이제 해외 하와이를 5년 분석해서 나왔는데요. 1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그 어떤 외국의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커플 여행도 이제 해외보다는 이 제주도나 이런 부산으로 많이 지금 국내 쪽으로 줄어들었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가는 여행도 과거에는 이제 일본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내 제주도로 알겠습니다.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미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잠시 후 3부에서는 구글 캠퍼스 서울에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 엽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YTN 라디오 상담학교 찾아봤더니요. 강사진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하면 신뢰성 있는 기관인 한국상담학회 소속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고요. 강지원 변호사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원장 부부도 강의를 하십니다. 선착순 신청이라서 곧 마감된다고 하고요. 남은 자서 별로 없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샵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일단 이름 걸어놨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